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측근에 대한 대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한 이 검찰 간부 인사 정말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간부들, 그러니까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던 수사의 핵심들이 다 유배되거나 좌천됐습니다. 부산으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의 분위기는 예상보다는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이전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올 것이 왔지만 예전처럼 항의성 집단 사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했다. 끝까지 버티겠다. 이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검찰은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서 추미애 장관은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청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는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11시에 소집해놓고 10시 반에 법무부 장관실로 윤석열 총장 들어오라 호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과거부터의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였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마음대로 인사의 칼춤을 추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 검찰청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강금실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로 여론의 역풍이 몰아치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만든 조항인데 이것조차도 추미애 장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만 만들었습니다. 나 오라고 했다? 안 왔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어젯밤 늦게 검찰 간부들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를 수사한 정당한 수사를 한 검찰 간부들을 겨눈 인사의 칼날은 잔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 대검찰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해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착잡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이 갈등이 고조되던 그 시간 검찰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 발표 이후에는 애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인사안이 발표된 시간이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일하는 시간에 발표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에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조급했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찰 간부들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그런 인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야 얼마나 비분간기했겠습니까? 자, 이날 오후 2시쯤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약 1시간 넘게 전날과 이날 법무부와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을 참모들과 공유했던 윤석열 총장. 인사발표 이후에는 차분하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저녁 대검 간부들과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일부 간부들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오후 9시 이전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다.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된 인사발표.
대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장한테 인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완전히 패싱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놀랍지는 않다. 총장이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고 결정한 인사이니 대거 바뀌리라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면서 총장이 인사안을 못 봤는데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보직 보임 뒤 6개월 만에 느닷없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이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검찰 간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백지화하고 반년 만에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유배시켜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면 오히려 인사를 낸 쪽이 바라는 일을 해주는 것이다. 사표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인사를 한 청와대나 법무부가 바라는 일을 해주는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사표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부들도 총장이 끝까지 버텨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총장도 간부들도 인사 때문에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간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보면 감당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날 인사로 교체된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 맞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냅니까?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간부들 다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새로 오는 사람들, 친문 인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정의를 위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 눈치 보고 권력의 신여처럼 부는 그런 검찰 간부들은 왕따를 시키십시오. 정당한 수사를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면 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장관의 오만한 인사는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감히 예견해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 절대 사표 내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사표 냅니까? 대검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정당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